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와 산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런 것을 이제 해소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고 수도권 인구가 적정한 수준으로 빠져나간다면은 수도권도 훨씬 더 살기 좋아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수도권 규제도 일부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도 더 나아져서 외국 다국적 기업의 뭐 본사나 또 지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어제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저께 시도기획관리실장들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경기도기획관리실장이 제기한 것이 공공기관의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러면 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난 그 뒤에 땅, 예를 들면 뭐 수원이면 수원, 그 지역의 그 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획관리실장이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에 지금 비만증이 걸려서 그거 좀 비계살 좀 빼냈는데 비계살에도 뭘 또 거기다 그려 넣으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저께 좀 재밌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나왔던 이야기는 거기는 이제 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그 지역에 그러지 않아도 생활의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서비스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서로가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덧붙여서 기왕에 이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거든요. 이전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하거나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실은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특히 이제 환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년 수도권에서 지금 분당 규모 그 녹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수도권에 25만 내지 30만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 택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600만 평, 분당 정도 도시만큼의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은 그런 녹지를 그만큼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땅을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녹지를 훼손해서 새로운 택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도권의 환경은 개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의 그 백년대계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수도라든가 정책이 위반이 되는데, 우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현재 당장 자기네들이 어떤 가지고 있던 지분이 조금 소멸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 실장님이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뒤로 미뤄왔던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지금 그 표면으로 부상을 했고, 며칠 전에는 공청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이전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말씀과 앞서가지고 그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 말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행정 수도가 충남 지역에 오게 되면 충남에 또 자연스럽게 투자가 집중되고 이러한 것들이 영호남의 또 소외로 이어질 거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앞서 질문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왜 우리 국민들이 그 수도권으로 전부 다 이사를 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소득을 더 얻을 수 있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수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행정 수도 건설은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신행정 수도가 충청남도에 왔다고 해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가 이루어지면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권한들은 많은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국가의 전략을 집중해서 그러한 기능을 주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경제의 기능은 주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 서울에서 미국이 뉴욕이 금융정책이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릴 거냐 낮출 거냐에 미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듯 우리도 이제 수도에 있는 한국은행의 총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느냐 내린다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그런 현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수도권에서 수도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과밀 현상이 충청권으로 이장하면 충청권에 와서 과밀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하는 논의는 그건 국가의 운영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영호남도 영호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외 현상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청 이전 문제는 89년도에 대전시가 충청남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선 도의 도민들이 도청 소재지가 도의 동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도민들이 도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과 예. 도내의 그 불균형을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도청 인재 문제를 논의하다가 신행정 수도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일단 유보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었는데 이제 신행정 수도 후보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도의회에서 보안 용역을 곧바로 착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WTO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제 수매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농업을 쌀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만약 도청 유치를 위해서 시군 간의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치유할 수 없는 지역 간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이거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행정 수도를 예정지를 결정했던 사례, 즉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이 어떻게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공조 체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요. 재정적으로 보면은 4천억 내지 한 7천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는데 이러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지금 농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서 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그쪽에서 투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안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남도청의 사례를 보면은 전남도청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그 민주화 운동의 유적지로 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그 부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1,900억 정도 받았는데 우리도 아마 도청 이전을 한다면 그런 분을 생각한다면 한 1,000억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3천억 내지 6천억 정도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지금 도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 정부에서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연계해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 문제도 또 만만치 않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를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안 용역하면서 이러한 점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도의회에 진솔하게 보고를 해서 합의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는 그 행정수도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그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서울은 미국의 그 뉴욕 같은 경제 수도로 그리고 우리 거론되고 있는 신행정 수도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 워싱턴처럼 만들자 하는 것이 신행정 수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정부 구상대로 양 지역의 발전이 병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경제단체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신행정 수도가 건설될 경우에 당신의 기업 본사가 신행정 수도로 옮겨갈 거냐? 옮겨가겠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 경우에 보면은 워싱턴 D.C.는 전혀 비즈니스 타운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행정 중심이고 기업 본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행정 수도는 어디까지나 정치행정 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고 아까 김동완 실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정치행정 시스템은 중앙정부는 뭐 외교, 국방이라든지 이런 그 기능과 또는 경제나 일반 행정에 관해서는 주로 정책적인 내용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그 경제 일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도나 시군구에서 직접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중앙부처를 직접 쫓아다니고 할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혁신도 하고 지방분권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굳이 기업 본사가 그 신행정 수도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행정과 경제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이고요. 신행정 수도가 건설된 이후에도 역시 서울은 그동안 600년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온 서울은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로 계속해서 기능을 할 겁니다. 경제의 중심,
사회, 문화, 교육, 금융 이런 것을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서울은 서울대로 그렇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다만 이제 서울이 지나치게 과밀되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인구와 산업 중에서 일부는 정책행정과 관련되는 기능은 충청권을 옮겨오고 다른 기능 중에 일부는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네. 수도권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좀 헐거워진 모습으로 좀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돼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양 도시가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가 이렇게 잘 조화돼서 우리나라 발전을 끌고 나가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분권화가 처음 시도하는 국가적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저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그동안에 그 수도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좀 예를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그 경기도 손학규지사께서 삼성의 수원 공장 확장을 위해 가지고 중앙 정부와 상당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공장 총량제를 완화해달라고. 그다음에 또 인천시의 그 안상수 시장께서는 송도 신도시 건설을 위해 가지고 그 매립지의 그것을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연계해서 또 동화 매립지 활용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월드컵을 추진했던 그 상암동에 DMC라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문제가 또 여러 가지 현안이 붙어서 그저 3, 4년 이렇게 계속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례가 21세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 산업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것을 막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에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니 기업 입지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수도권에 있자니 수도권 규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은 행정과 정치의 기능은 신행정 수도로 남겨주고 서울은 말 그대로 우리 이춘희 단장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드시티로 가야 됩니다. 세계적 도시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 충청권과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단장님 저 수도권 신행정 수도를 둘러싼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45조다, 뭐 10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아까 그 충남 이전 도청 이전 문제에서도 김 실장께서 그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재원 조달 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뭐 다분히 좀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대전 시민들도 이제 저 프로그램 보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대전에 우리가 지금 삼청사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체 국민들이 이 삼청사 건설하는데 국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그 재원 조달하는데 뭐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 하는 얘기는 별로 들으신 바가 없으실 겁니다. 정부가 이제 직접 그 투자해야 될 부분은 이런 공공청사를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행정 수도와 주변 도시 기반 시설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그 도로 건설이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면 되는 것인데 공공청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까지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는데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45조 6천억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청사나 기반시설 이런 부분 합해서 한 1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 원 돈은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연도별로 쭉 나눠보니까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될 때가 2009년도, 2010년도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한 1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산 규모를 보면은 지금 금년이 한 134조 원인가요? 예산 규모가 그러니까 그때는 한 200조 원 정도 예산이 규모가 될 텐데 그때는 전체 예산 규모가 한 0.5% 정도. 그래서 우리 정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뭐 부담하기 그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인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지방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들도 일부 또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매각해서 저희가 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는 그렇게 해서 그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는 민자를 또 유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떻게 또 아껴가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신행정수도의 세부적인 그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장이 그 연기군과 공주시의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가, 즉 그 행정수도의 세부 입지가 어디가 되는지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는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이제 그 최종 입지가 결정됐고, 결정되자마자 저희가 그 토지 세목 조사라고 해서 그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석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충남도하고도 좀 상의를 해보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저희가 연말 이내에 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되겠으면 그때 이제 예정적으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운더리 내에 이제 어디가 들어갈지는 좀 확실히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설계를 놓고 현상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네. 현상 공모를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모두 이제 정부가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대부분의 땅들은 뭐 주택을 건설하는 데 쓸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정부 기구가 들어가는 것은, 정부 기관, 정부 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그 중에 일부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로 할 것인지는 도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앞으로 이제 현상 공부도 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설계도 하고, 이 작업하는데 한 내년, 내후년 2년 정도는 꼬박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그 민감한 부분의 보상 문제인데, 아까 네.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정든 조상님들의 그 고향 땅을 놓고 갈 수 없다. 근데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가 그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토지 등에 관한 보상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착수를 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이제 예정지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보상 대상 물건이 확정이 됩니다. 예. 어느 토지가 들어가고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조사하는데 그건 한 6,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이게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이건 몇 평짜리가 되고, 앞에 과수원은 어디가 있고, 또 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장부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나면은 이게 실제로 맞는지 또 주민들하고 이제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 말 가까이 돼야 이제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현지 주민들과도 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보상에 대한 기본 원칙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뭐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게 아니고, 헌법과 보상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에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주민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로서는 정당한 보상을 했다고 하지만은 조상 대대로 좀 살아온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활 지원 대책이랄까, 뭐 주민 대책이라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만 도시로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지역 주민들을 보니까는 아직은 계략적으로 지금 파악한 겁니다만은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좀 살 수 있게끔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개 8대2 정도로 농업을 하신 분들이 한 80, 나머지 상업이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0% 이렇게 되는데, 뭐 농업을 그대로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계속 영위해야 되실 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다른 농지를 대토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50만 도시니까 이 중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정착을 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을 좀 바꿔서 도시 서비스업으로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이주 단지를 마련해서 이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정하기 앞서서 저는 뭐 주민 대표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충남도에서도 또 중재자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고향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가 대사로 신행정 수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면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은 이 고향 땅 조상들의 뼈가 묻힌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법으로 보장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또 이런 그 중재 역할은 지자체에서 아까 이제 그 충청남도의 소임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죠? 예. 저는 그 우리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우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상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그 어떤 집성층 주민들의 그 고향의 상실감도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강원도의 고성에 가면은 그 아바이 동네에 고향을 잃고 날아온 사람들이 30년, 40년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는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고향에 대해서 돌아갈 거를 기대하면서 3, 40년을 거기서 보는 거 보면 우리가 이 귀수 본능이라는 건 인간의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대명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잃어갈 그 상실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배려가 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그 대전 공청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전 KBS 생방송 토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춘희 부단장님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정부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이 추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아마 신행정 수도가 중간에 중단되고 말 겁니다. 저는 그건 정부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그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부의 법태리들 속에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지금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중앙지원단 회의가 있어서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고 연기와 공주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토론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무부지사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걸 건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대신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보상 문제는 물론이와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농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부단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체농지는 현재 인접시군에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시군에서 산다면 청원군, 공주시, 논산 이기 때문에 도저히 보상 가격까지는 못 사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난주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만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서산 애비쪽에서 가서 짓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전라남도 저 영광에 가서 짓겠다는 사람도 있을 터이니 이 지역적 제한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고 또 그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 지역이 있습니다. 이 농가 건축을 짓거나 축사 건축을 지을 때에 그 지역이 신고 지역이었는데 대부분은 거기에 따른 그 무슨 그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등재를 하지 않고 미등재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보상이 이루어질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요새 주민들이 아주 대거 군청과 시청에 가서 이거 등재시켜달라고 지금 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허가 불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어떠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정화조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농지를 지금 현재 대지를 쓰고 있는 경우는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농가 실정에서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제시켜주는 그러한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군청이나 시청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회의를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한계는 현행법의 공특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들을 다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개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되면 정부와 그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박상돈 의원이 직접 의원 입법 발의로 하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이 그 특별한 손실을 잃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를 믿으시고 저희 도는 그 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부단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되면 이 투기 바람이 몰아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으시겠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주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위 그 투기꾼들은 뭐 이게 이익을 볼지 몰라도 자칫하면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이익도 보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갖고 뭐 자칫하면 엉뚱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민들한테 손해고 우리 국가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다. 다만 이제 그 우리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